이번에는 댓글을 함께 할 텐데 세금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거 보면 뒤늦게 합류하신 분 같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합니다. 망설이다가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동영상을 보고 주식을 시작한 지 4년 되었습니다. 아유, 오래되셨네요. 당연히 종목은 국내 상장 미국 ETF, S&P 500, 나스닥 100 필바나입니다. 그런데 세금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4년 되셨으면 그동안 제 영상 꾸준히 보셨을 텐데 이런 세금 문제를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에서 배당금 받을 때는 당연히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양도했을 때도 배당 소득세로 부과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 소득세로 부과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양도 소득으로 분류돼야 할 세금이 배당 소득으로 분류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추가 부과와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는 것은 잘못된 세금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질문을 해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에도 질문을 해봤나 봅니다. 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하셨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내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팔아서 수익이 났어요. 이게 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까? 양도수익이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아닌가? 왜 배당소득으로 묶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주나요? 이 질문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납득을 못 하시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 한국의 소득세법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에는 이 비상장 주식이나 또 이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소득세법에서는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투자자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착오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세법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즉 틀린 세금이라기보다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세금 구조에 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팔아서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말 그대로 팔았을 때 소득 생기는 게 양도소득세 아닙니까? 이거는 해외 직접 투자, 미국 상장 ETF, 해외 개별 주식, 여기는 100%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 ETF 직접 사게 되면 매도 차익, 양도소득세 내죠. 250만 원 공제 후 22% 세금 냅니다. 배당 소득세 이렇게 깔끔해요. 그런데 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다를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 자산이 아니라 국내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세법은 이렇게 봐요. 이 ETF는 해외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게 아니라 국내 자산 운용사가 만든 집합투자증권이다. 즉 미국 S&P 500을 추종하더라도 나스닥 100을 따라가더라도 법적으로는 국내 펀드예요.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펀드에 투자했는데 발생한 이익이 나왔어요. 이거 펀드 분배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양도소득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봐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소득세법이.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도할 때 이렇게 계산됩니다. ETF 안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 가격 상승, 환율 효과도 보고 있죠. 또 배당, 재투자 효과, 이 모든 거를 펀드가 벌어서 투자자에게 돌려준 수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팔아서 번 돈인데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세율 자체가 아니에요. 배당소득세 15.4% 이 숫자만 보면 양도소득세 22%보다 낮아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종합소득이 합산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 사업소득 전부 합쳐서 종합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건강보험료 증가, 국민연금 기준 영향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반면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수익인데 왜 세금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매매 차익 이것도 배당소득세 15.4%, 둘 다 배당소득세예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까지 올라가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는 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또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잘못된 세금 부과라고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특히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죠.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현행 제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올해 봅시다. 코스피 75% 이상 올랐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1년에 100년의 이 역사상 S&P 500 연평균 10% 전후 아닙니까? 1년에 75% 이상 넘었어요. 코스피의 수익이. 올해 보면 S&P 500, 나스닥 100 평균 2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코스피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세금 내면서 미국 주식 합니까? 해외 주식 절대 안 하지. 당연히 국내 주식 하지. 그렇죠? 근데 올해만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 세금도 없는데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5년, 10년, 20년 역사적으로 보면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처럼만 수익만 난다면야 정말 한국 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해외 주식은 알고들 계시죠? 소득세가 나오는지 매매 차익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22% 세금 냅니다. 분리과세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도 포함 안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연 250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가 됩니다. 같은 S&P 500에 투자하는데 국내 상장이냐 해외 직접 투자냐에 따라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정리 이거예요. 고액 투자자일수록 해외 상장 ETF 개별 종목 직접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또 커지는 분들 국내 상장 해외 ETF 비중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 있어요. 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이건 또 활용하면 좋아요. 전략이 달라지게 되죠. 국내 상장 ETF는 다 팔고 미국 이 직구로 가야 하나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불리한 세금 제도를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또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중개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 연금저축 IRP 계좌예요. 이 계좌들은 나라에서 국민들 노후 준비하려고 만든 세금 혜택 바구니예요. 여기서
국내 상장 이 미국 ETF를 거래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대신 연간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한 2천만 원까지라든지 이렇게 제약이 돼 있어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 걱정이 아예 또 없죠. 또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또 내게 됩니다.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뒤로 밀어주는 또 과세 이연 이런 또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 ISA는 200만 원까지 또 비과세, 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이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돼요. 다만 의무 가입 기간도 있고 또 연간 납입 한도도 연간 이 납입 한도도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 배당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건 소득세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현행법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이걸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증가가 되죠. 또 투자 금액이 크다면 해외 직접 투자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류과세가 돼서 건강보험 또 이 종합과세 또 영향이 없죠. 또 ISA 연금 계좌를 또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각자 본인의 이 취향에 맞게 또 나이라든지 또 투자 금액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